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제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네.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또 항상 그러니까 국민들이 음. 볼 때 아 진짜 거부권 행사 너무하다. 예. 근데 또 이제 대응도 똑같잖아요. 예. 천편일률적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뭔가 바뀌지 음. 않고 여기에 대한 답답함 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그렇죠. 심하죠. 그래서 뭐 저도 뭔지 하여튼 딱히 이렇게 딱 뾰족한 생각이 지금 나진 않는데 현재는 예. 아 이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이 거부권 행사와 반응, 대응 이거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고민이 벌써 필요하다. 법안이 아홉 번째 법안이에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직선되고 나서 뭐 좀 중요한 법안은 다 거부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정쟁도 아니고요. 뭐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정쟁거리를 삼는다고 이게 정쟁입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쟁과 아무런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유가족 저 앞에 계신 유가족 대표도 계시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 근데 저거를 저렇게 거부권을 또 행사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이 대통령 대체 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아까 나왔던 연설 장면인데 아휴 참 속이 터집니다. 좀 진짜. 걱정스럽네. 예. 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분노가 음. 울분이 막 치미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봐서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야 더 안 해도 알 거고요. 그렇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저런 이제 인간적 도리, 그러니까 내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뭐 논쟁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누가 검찰 출신 아니랄까 봐. 어쨌든 판검사만 평생 하다가 정치나 어떤 다른 일을 전혀 안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예. 문제가 있냐면 예. 큰 프레임이나 담론, 큰 흐름, 방향 이런 거를 지도자로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한 거에 집착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태원 참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슬프고 엄청난 네. 비극에다가 그렇죠. 대한민국의 큰 사회적 모순을 여러 분야의 사회적 모순, 그러니까 경찰의 문제, 상명하복의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스타일, 뭐 캐릭터, 그 다음에 이 용산과 관련된 용산 이전과 관련된 문제, 네. 그리고 이 어떤 용산의 구청장 문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안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 사회에 또 그런 어떤 그 축제, 젊은이들의 축제나 이런 것들의 그 공간과 이런 것들이 협소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나이에 10대, 20대 아이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모두 평범한 국민들조차도 그런 조금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옛날식의 캐캐묵은 사고 방식 예. 이 모든 게 복합돼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런 이제 그 참사를 가지고 그러면 네.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얘기를 해야 돼. 방향. 그렇죠. 항상 네. 최고 지도자는 예. 방향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그 방향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야라고 예. 대통령이 하면 국민들이 그 방향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뭐 한 줄기 빛이 오는 것 같은, 그렇지. 그죠? 네, 뭐 좀 맞아. 과장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성인 같은 예.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회가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역할, 그걸 전환시키는 역할을 최고 지도자는 하고 그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것들은 사실은 좀 더 밑에 단계에서 할 임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비극과 심각한 모순들이 복합된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요 설사 자기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의가 좀 있어도 네. 화면에 국민들이 보는 화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응? 이런 프레임이 짜여지면 안 돼요. 네.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뭐 디테일한 얘기를 대통령이 하더라도 안 들려 국민들께는. 그래서 이런 것을 거부권 행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협상해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냈었어야 되는 그렇죠. 뭐 야당을 뭐 설득을 하든 네. 야당과 함께 타협을 하든 네. 그죠? 그런 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도하게 일가족들은 정말 오체 투지에 투쟁을 하면서까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러니까 깜짝 안 그래서 하고. 네. 대통령은 뭐 법안의 어떤 세부적인 걸 얘기하던데 이 문제는 그게 그건 아닌 아니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공감의 부재. 맞아요. 응? 공감의 부재로 인해서 음,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응? 그리고 이 가족들은 정말 이 울분이 터지는 상황. 요거예요. 요게 그렇지. 본질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그게 본질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그 어. 디테일한 거에 불과한 거죠. 핑계. 참. 자, 그래서 어쨌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보면서 저걸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현주 전 문제는- 의원도 뭐 희망을 보고 계세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바뀔 저는 거다 뭐 이런 사실은 이미 레임덕 발생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저렇게 띄우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그 뭐죠 사법농단에 대한 그 판결에서 전부 문제 나왔잖아요.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손준성 검사 1년 1년인가 실형 났죠. 실형 그죠? 나왔어요.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대검이 관여했다는 거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대통령 레임덕이에요. 사법부가 이제 자기 갈 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은 손준성 검사만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자기가 그 윗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발장 2개가 김웅 의원한테 넘어갔고 그 고발장의 내용 보면 그 고발장의 피해자로 명시된 분들이 3분인데 그분이 이제 김건희, 최은순,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손준성 검사가 그러면 당시에 수사정보기획관이었거든요. 정말 자발적으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검찰의 그 엄격한 상명하복, 그 검사 한동훈, 동일체 김건희, 원칙 속에서 그 일개 기획관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걸 막 한다 오바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그렇죠. 건데 문제가 되면 그런데 다른 공감대 없이 자기 혼자 했다? 아니 누가 봐도 아니죠. 그리고 수사정보기획관이라는 자리가 대검에서 그 검찰총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거의 비서실장처럼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네, 정보 같은 거 수집해서 올려주고 수사 관련된 일종의 굉장히 최측근.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런 고발장 2개를 넘겼다고 하면 연관성을 전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혹이 그쵸. 생기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예.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거죠. 이거는. 근데 총장이 있을 때 맞죠. 예. 예. 총장이 그러니까 있을 검찰 권력을 사유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네. 사단장이 그 안에 있는 사병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예. 자기 집에 빨래 시키고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모 이렇게 뭐 드라이브 시키고 그죠? 픽업 운전시키고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집안의 뒤치다거리를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시켜서 그걸 처리를 한 거지. 응? 그게 뭐 고발이든 뭐든 간에 그죠? 검찰 조직과 그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직권남용이죠. 그렇죠. 다만 그 사람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지금 증거가 안 나온 없어요, 거죠. 현재는.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압수수색 하긴 했는데 뭔가 빠졌나 봐 그죠? 근데 압수수색에서 나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양심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 조금 더 힘이 빠져야 돼. 더. 이제 이번에 손준성 딱 나오면서 예. 약간 이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폭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지만 예. 총선 결과를 보고 나서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좀 고민하지 않을까. 고민을 할 네, 거다. 네. 그럼 총선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려면 총선은 어쨌든 야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당이 압승을. 안타깝다니까 안타깝죠. 지금 네.
제가 이게 반윤석열 전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잘 안 되고 있어. 그죠?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있어. 지금 국민들의 기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류로까지 넘어갔냐. 그건 아직 아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상당한 어떤 비토와 비호감 이건 있어요. 그건 근데 그건 개인의 리더십이라든가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지. 예. 그래서 어떤 이 정권 전체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심판하자 이런 그 어떤 분위기 이거는 아직 형성이 안 됐다. 안 됐다,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 비호감은 굉장히 큰데. 그래서 뭔가 저 사람 짜증나 꼴 보기 싫어 이건 있는데 네. 야 정권을 심판하자 이거는 프레임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프레임을?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야당이 투쟁을 할 때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순유성 검사 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지금 다 지나가면서 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다 화를 냈어.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네. 그죠? 그냥 터졌다가 없어지고 터졌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뭐냐면 약간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예. 이게 종합적으로 뭐 어떤 거다. 예, 제가 예. 예전에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라고 게이트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게이트라고 하면서 그 밑에 뭐 해고 쫙 해서 그림을 그리든가 그죠? 그림을 좀 그리든가. 그리고 이게 왜 게이트인지 헌법 정신에 뭐가 위반되는 건지 이게 왜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당신의 삶과 왜 관계가 있고 이게 이게. 경제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예, 각종 예. 전문가와 막 이런 여러 이제 인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해줘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김건희 게이트 하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거는 예.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들어와야 되는 된다.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예. 뭐야 이거는 그럼 이런 비극이 있어서 그냥 이런 사고가 있었어가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났고 그럼 여기서 윤석열 거기 정권 하에 그 경찰청장 한 명 이게 아니라 예. 전 경찰청장 한 명의 문제 저 그렇죠. 나쁜 놈 네. 왜 감싸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정권의 종합적인 어떤 구조적 문제고 예. 어떤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나온 거다. 이게 정권의 어떤 뭐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그게 국정조사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협조 안 하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러면 여당 사실 조금 지금 선거 국면에서 좀 늦었긴 했는데 예. 한 작년 말 정도에라도 예산 끝나고 여당이 안 하면 야당이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해야지. 했었어야 네, 되는 당연히 거지. 했어야죠. 예,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안 했잖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된다. 표가 모자란다. 막 그래야 국민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면 와, 저 사람들 정말 절박하게 하네. 그런 느낌. 절박하게 하네. 그러니까 절박하게라는 게 꼭 항상 집회하고 시위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하되 이게 절박하게 그리고 뭐 밤을 새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요. 제가 한때 그 박근혜 정권 때 예. 필리버스터 그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한 적. 예, 맞아요. 했었죠. 그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쭉 듣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예, 해요. 예. 너무 뭐 오래 하니까. 관계 없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때 예. 사람들이 왜 테러 방지법이 문제야? 응? 테러 방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까지 설명을 했냐면 근대 시민사회에서 예를 들면 서양사에서 나오는 이 유래라든가 권력이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탄생하고
이런 걸 다 얘기를 다 해준 얘기하죠.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시간이 많이 네, 맞아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정치가 저런 거구나. 의회가 이런 거구나. 국민들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 영화 보는 것 같은 거지. 말을 좀 잘해야 되겠지. 재밌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전방위적인 압박과 치열함, 절박성, 그리고 어떤 입체적인 투쟁과 전략,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해.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덩치가 되게 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야당이 너무 거대 야당이라서 네, 네. 입법부에 독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야당에 대한 문제 의식은 뭐냐면 입법부의 독재가 아니라 입법부가 비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얘기하죠. 우리가 거대하다라고 할 네. 때하고 비대하다라고 할 다른 때는 거죠. 다른 의미가. 거예요. 그죠? 네, 비대하다는 뭔가 뒤룩뒤룩 뭔가 덩치는 큰데 굉장히 둔하고 비효율적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거든요. 인식이. 그래서 부인들이 예를 들면 저 이태원 참사도 예. 당연히 제일 야당이고 야당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야당 편 들긴 하는데 그렇죠. 뭔가 사람들 굉장히 심지어 저 유가족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뭔가 막 치열하게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냥 그때 딱 나와서 딱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당이 좀 무기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거라고요. 그런 느낌. 근데 이걸 진짜 근데 이제 선거가 다 돼가니까 예, 심지어는 예. 이제는 전부 다 제밥으로 눈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공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 뭔가 내부에 권력 투쟁이 막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그게요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얘기합니다. 뭔가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나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쟤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렇게 투쟁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절박하게 하지 않고 예. 그냥 뭔가 계속 이렇게 권력과 관련된 일이 나올 때만 튀어나오고 이러면 그러면 아주 진짜 오히려 심판 대상이 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응? 예. 좀 각성해야 돼. 각성. 그러니까 네. 이래 갖고 안 돼요. 그렇죠. 이래 갖고 안 된다니까. 좀 각성하시기 바라고요. 교수님이 좀 친한 사람들 제가요? 많으니까 좀 얘기도 제가요? 하고 뭔가. 알겠습니다. 네. 조직적인 그런 것도 좀 조직적인 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